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자격증 따도 쓸모가 있을까? 공부는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젊은 사람들도 취업 어려운데 나이 든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정작 일자리를 못 구하신 분, 비용 들여서 정리수납 자격증 땄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한 분, 반대로 지게차 자격증 하나로 7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운이 아닙니다. 선택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초반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자격증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단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시간과 돈 낭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시니어 자격증,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시니어 자격증은 멋있어 보이는 것들 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돈을 주고 나에게 일을 맡기는가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1. 광고 보고 자격증 학원 등록. 2.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 3. 막상 구인 공고 찾아보니 경력자 우대 일색. 4. 나이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없음. 5. 결국 자격증은 서랍 속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자격증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조건 1. 수요가 지속적인가? 유행 자격증은 안 됩니다. 바리스타, 반려동물 관리사 같은 건 젊은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노려야 합니다. 고령화, 물류 증가, 안전관리 강화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기는 분야가 정답입니다. 조건 2. 경력 없이도 시작 가능한가? 경력 3년 이상 우대라는 공고는 시니어에게 사실상 문턱이 높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거나 짧은 실습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건 3.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가? 조직 생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랜서, 파트타임, 1인 사업 형태로 운영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자격증 7가지를 소개합니다. 2부 현실적으로 논되는 시니어 자격증 TOP7, 요양보호사.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니어 자격증 중 취업 연결률 1위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요양 서비스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자격 요건, 나이 제한 거의 없음, 실제 70대, 현역도 많음. 240시간 교육 이수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국가자격시험 합격 난이도 높지 않음. 현실 수입, 시설 근무월 180에서 220만 원 주 5일 기준. 방문 요양 시간당 1만 5천에서 2만 원 파트타임 가능. 주말 야간 근무 수당 추가. 특히 남성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성 어르신을 돌보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을 케어할 때는 남성 인력이 더 선호됩니다. 장점, 자격증 취득 후 즉시 취업 가능.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 있음. 파트타임, 풀타임 선택 가능. 경력 쌓으면 시설장, 센터장으로 승진 가능. 단점, 체력 소모가 있음 목욕, 이동 보조 등 감정노동 존재 어르신 또는 가족 응대. 초반엔 야간 주말 근무 요청 많음. 현실 조언, 처음부터 전일제로 시작하지 마세요. 주 2, 3일 방문 요양으로 시작해서 체력을 체크하고 적응되면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 교육. 두 번째는 경비 관련 자격증입니다. 아파트 경비, 건물 경비, 시설 관리. 이 분야는 은퇴 남성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2가지 경로. 1.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자격증 불필요. 채용 후 21시간 신임교육 이수. 바로 현장 배치. 2.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1차 필기, 2차 실기. 난이도 있지만 합격 시 관리직 진출 가능. 아파트 관리소장, 용역업체 팀장 등. 현실 수입. 일반 경비월 200에서 250만 원 주간 기준. 야간 경비월 220에서 280만 원 야간 수당 포함. 경비지도사 월 250에서 350만 원. 장점,
나이 제한 거의 없음 65세 이상도 가능. 정기적인 급여 4대 보험 적용. 근무 시간 예측 가능. 혼자 근무하는 시간 많아 대인 스트레스 적음. 단점. 장시간 서 있거나 순찰해야 함. 인원 응대 필요. 야간 근무 시 수면 패턴 깨짐. 현실 조언. 경비지도사는 공부 부담이 있으니 일단 일반 경비로 시작해서 현장을 익히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경비 공고를 노려보세요. 입주 초기에는 경비 인력 수요가 높습니다. 전기기능사. 세 번째는 전기기능사입니다. 이 나이에 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요즘 50, 60대 분들이 의외로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입니다. 왜 전기기능사일까요? 기술은 나이보다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아파트 시설팀, 전기 유지보수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경험 많은 기술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격 요건, 필기시험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실기시험, 배선작업, 측정 등, 필기 합격 후 2년 내 실기 응시 가능, 현실 수입, 아파트 시설관리 월 250에서 300만원, 건물 전기관리 월 280에서 350만원, 프리랜서 전기수리 건당 5에서 15만원. 장점, 평생 쓸 수 있는 기술, 나이 들어도 현장 투입 가능, 독립개업도 가능 전기공사업 등록, 경력 쌓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음. 단점, 필기 공부 부담 있음 수학, 물리 기초 필요, 실기 연습 장소 확보 필요, 취득까지 6개월에서 1년 소요. 현실 조언, 학원 등록 전에 유튜브로 기초 이론 먼저 들어보세요. 전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기 연습은 반드시 학원에서 하세요. 집에서 독학은 위험하고 장비도 없어서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네 번째는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요즘 물류센터가 전국에 생기면서 지게차 기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필기 지게차 구조, 안전, 주행, 실기 코스 주행 화물 작업, 취득기간 1에서 2개월 단기 집중 가능, 현실 수입, 물류센터 시급 1만 2천에서 1만 5천 원, 건설 현장 일당 12에서 18만 원, 항만공장 월 250에서 300만 원, 특히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 형태가 많아서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장점, 자격증 취득 기간 짧음, 취업 즉시 가능, 체력보다 숙련도가 중요, 야간 근무 시 수당 높음, 60대 후반까지도 현역 가능. 단점, 반복 작업으로 지루할 수 있음,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함 허리 부담, 안전사고 위험 존재, 현실 조언, 학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합격률보다 실전 연습 시간이 많은 곳을 고르세요. 그리고 자격증 따고 바로 현장 투입되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연습 기간 충분히 확보하고 처음엔 경험 많은 기사님과 함께 일하는 곳을 찾으세요. 쿠팡 물류센터, 이마트 물류창고 같은 곳은 초보자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다섯 번째는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최근 미니멀 라이프, 정리 열풍과 함께 이사 정리, 집 정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민간 자격증 한국정리수납협회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20에서 40시간, 시험 난이도 낮음, 현실 수입, 시간당 3에서 5만 원, 프로젝트형 이사 정리 등 한 건당 2,050만 원, 월 평균 주 20일에서 50만 원. 장점, 체력 부담이 비교적 적은 무거운 짐은 고객이 처리, 개인 사업 형태로 운영 가능, 입소문으로 고객 확장, 시간 자유롭게 조절 가능. 단점, 초반에 고객 확보 어려움, 안정적 수입 보장 안됨, 마케팅, SNS 활용 필요, 경쟁자 증가 자격증 소지자 많음. 현실 조언, 자격증만 따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공하려면 1점 지역 커뮤니티 활용 맘카페, 당근마켓, 동네 카페, 2점 비포 애프터 사진 꼭 찍어서 포트폴리오 만들기, 3점 초기엔 저렴하게라도 경험 쌓기, 4점 재방문 고객 확보가 핵심 한번 맡긴 사람은 또 맡김. 그리고 정리수납만으로 어렵다면 이사 청소, 입주 청소와 결합하면 수익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톰. 여섯 번째는 실버인지놀이 지도사입니다.
요양원, 복지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놀이, 레크레이션, 인지 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입니다. 자격 요건, 민간 자격증, 온오프라인 교육 30에서 50시간, 실습 포함, 현실 수입, 시간 강사 시간당 2에서 4만 원, 월 평균 주 3,120만 원, 복지관 정규직 저만 시월 180에서 220만 원. 장점, 사람 만나는 일이라 외롭지 않음, 보람 있는 활동, 체력, 부담 적음, 시니어가 시니어를 돕는 구조 공감대 형성 쉬움. 단점, 정규직보다 강사 형태가 대부분, 수입 불안정, 프로그램 기획 능력 필요, 말하기, 진행 능력 요구됨, 현실 조언, 말을 잘하거나 사람 앞에 서는 게 편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단독보다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인지놀이 지도사 차별화, 미술, 음악 취미 인지놀이 전문성 강화, 복지관은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강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으니 처음엔 무료 봉사 형태로 경력을 쌓는 것도 전략입니다. 방과 후 지도사 돌봄교실 강사. 7번째는 방과 후 지도사 초등 돌봄교실 강사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초등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 민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학교별로 추가 교육 요구 가능, 현실 수입, 시간당 1만 5천에서 2만 5천 원, 월 평균 주 5일, 하루 3시간 90에서 150만 원, 방학 중에는 수입 없음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름. 장점, 근무 시간 짧음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 체력, 부담 적음, 학교라는 안정적 환경, 손주 돌봐본 경험 활용 가능. 단점, 방학 중 수입 공백, 아이들 에너지가 높아 피곤할 수 있음, 학부모 응대 필요, 젊은 강사 선호 경향 있음, 현실 조언, 나이 많아서 안 뽑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경험 많은 시니어를 선호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특히 독서 지도, 바둑, 장기, 전통놀이, 공예,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은 시니어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고는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알림이에 올라오니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3부 시니어 자격증, 실패하지 않는 3단계. 자, 여기까지 7가지 자격증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을 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자격증부터 따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순서가 다릅니다. 1단계 일자리부터 찾아라. 자격증 학원 등록하기 전에 지금 당장 구인 공고부터 찾아보세요. 워크넷, 사람인, 알바 천국,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 카페,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땡땡구, 경비원 땡땡시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실제 채용 공고가 있는가?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급여는 얼마인가? 경력, 요구 사항은? 공고가 없으면 그 자격증은 일단 보류하세요. 2단계 현장 사람을 만나라. 구인 공고만 보지 마세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동네 요양보호사 선배, 아파트 경비 아저씨, 물류센터 지게차 기사,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물어보세요. 이 일 실제로 어떤가요? 나이 들어서도 할 만한가요? 수입은 안정적인가요?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취업되나요? 이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는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3단계 작게 시작하라. 자격증 따고 바로 전업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주 2, 3일 방문 요양부터, 정리수납은 지인 집부터 무료로, 돌봐교실은 자원봉사로 경험 쌓기,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감을 잡은 후 본격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체력, 적성, 대인관계는 실제로 해봐야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건 뭘까? 정답은 지금 바로 1단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인 공고를 찾아보세요. 현장 사람을 만나보세요.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60대, 70대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스스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격증은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세에 요양보호사 시작하신 분도 있고
65세에 지게차 자격증 따서 5년째 현역이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